일요일 아침이면 귀신같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은하철도 999가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철이와 메텔이 은하철도에 오르는 그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어린 마음에는 정말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화가 끝나면 이어지던 프로그램과 익숙한 시그널 음악,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한 주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 기분까지. 스마트폰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지만 TV 앞에 쪼르르 모여 앉아있던 그 아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V 채널 손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팬티 고무나 헝겊을 가져와 그 뭉툭한 자리에 물려 억지로 돌렸습니다.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며 채널을 바꾸는 인간 리모컨이 되어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시험날이면 책가방을 세워 책상 한가운데 올려놓고 칸막이처럼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세히 가르쳐 준 적 없지만 다들 알아서 했고, 다들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개근상도 기억나실 겁니다. 비가 와도 학교에 갔고 눈이 와도 학교에 갔고 몸이 펄펄 끓어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그게 그 시절의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버텨낸 뒤 손에 쥐는 것은 결국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6년 개근상, 12년 개근상.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받으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며 버틴 세대가 아니라 버티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믿으며 자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야 하고 당연히 견뎌야 하고 당연히 해내야 했던 시간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뼈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외웠습니다. 부모님 직장번호, 친구 집번호, 외가번호, 동네 가게 번호까지 기본 20개에서 30개쯤은 머릿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가족 전화번호조차 떠오르지 않는 세상이 됐지만 그때 우리에게 기억이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절은 그냥 가난하고 불편한 시절 아니었느냐고, 그냥 없어서 버텼던 것뿐인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고. 그런데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은 그 상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손 하나 까딱하면 영상이 켜지고, 말 한마디면 AI가 글을 써주고,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보다 오히려 결핍과 불편, 기다림과 버팀의 시간이 인간을 더 강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1970년대생은 아주 특별한 세대였습니다. 위로는 아날로그 부모 세대가 있었고 아래로는 디지털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양쪽의 질서를 모두 배워야 했던 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님 세대와 변화된 세상밖에 모르는 자녀 세대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했던 세대. TV 노이즈를 잡겠다고 안테나를 돌리던 손으로 이제는 AI를 익혀야 하는 세대. LP와 테이프로 음악을 듣다가 CD를 거쳐 MP3를 듣고 소리바다와 파일 공유를 지나 이제는 스트리밍과 알고리즘 시대까지 건너온 세대. 신문지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넘어가던 시절의 놀라움도 알고 토요일에도 학교와 직장에 나가던 믿음도 몸에 남아있는 세대. 한마디로 말해 한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연속으로 버텨낸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는 힘입니다. 1970년대생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대부분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맞벌이라는 말이 흔하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이미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밥이 있으면 꺼내 먹고 없으면 라면을 끓이고 심심하면 심심한 채로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누가 계획표를 짜주지 않았고 누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일일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줄을 섰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여름 더위 아랫땀이 흘러도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앞줄에서 누군가 픽 쓰러져도 나머지는 그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어떤 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조절력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도 내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다루며 움직이는 힘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학원이나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할 일 없는 오후를 맨손으로 채워나가던 그 무수한 시간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아무도 답을 모르는 순간이 오면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입니다. 두 번째는 느리지만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상대의 기분을 짐작하고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생이 감정을 배웠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섞인 주파수 너머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누군가의 사연이 읽히고 그리고 기다리던 노래가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것 같으면 카세트 테이프 녹음 버튼을 누르고 숨을 죽였습니다. 잡음이 들어갈까봐, 다른 소리가 섞일까봐 큰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짧아도 30분, 길면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우리는 단지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오래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노랫말이 왜 내 마음과 이렇게 닮았는지, 왜 오늘따라 이 가사가 깊게 들어오는지, 그걸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1970년대생은 유난히 큰 폭풍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던 대학 입시의 시대를 통과했고 막 사회에 나왔을 무렵에는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세상은 다시 뒤집혔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70년대생은 큰 실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수없이 많은 작은 실패를 혼자 통과해왔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망치고,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와 싸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울다가 잠든 밤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와서 길게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을 자주 듣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날이 왔고 우리는 다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고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충격을 받고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힘, 무너져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힘입니다. 온실 속 화초는 보기엔 곱지만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쉽게 꺾입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비 맞고 바람 맞으며 자란 풀은 한껏 눕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조용히 팔을 걷어붙이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지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한 걸까?
맞습니다. 강하다는 것과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버텨온 사람일수록 자기 피로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지금의 1970년대생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자녀의 등록금을 고민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숨을 삼키면서도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마지막에 퇴근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오래 사시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를 붙들어야 하는 세대. 반항할 틈도 없이 세상이 바뀌어 버렸고 적응하기 바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던 세대.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습니다. 1970년대생은 낀 세대가 아니라 연결의 세대라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어주고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고 느린 세상과 빠른 세상을 이어주며 누구보다 묵묵하게 중심을 잡아온 세대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요즘 1970년대생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은 화려한 응원도 아니고 거창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짧은 말, 고생했어. 이 네 글자입니다. 왜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걸까요? 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마음을 건드릴까요? 살면서 그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신은 늘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고,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버틴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긴 시간을 서 있으며 자기 조절력을 길렀고, 라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손편지를 쓰며 깊은 공감 능력을 키웠고, 수없이 넘어지고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스스로 일어서며 회복 탄력성을 몸에 새겼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익힐 수 없습니다. AI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시절, 그 방식으로, 그 공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힘입니다. 당신은 결핍 때문에 약해진 사람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아온 사람이고 폭풍을 맞고도 뿌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낡은 사람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뒤처진 세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시대를 여러 번 건너오며 가족과 사회를 조용히 떠받쳐 온 사람입니다. 그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 해야 했고 결국 당신이 해낸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요일 아침 은하철도 999를 보기 위해 눈을 번쩍 뜨던 순간 라디오 앞에서 숨죽이며 녹음 버튼을 누르던 밤, 개근상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도 덤덤하게 웃던 날, TV 안테나를 돌리던 손, 토요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학교와 직장에 가던 발걸음, 친구 집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던 기억. 그 모든 장면은 사라진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만든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다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쳤지 하고 자책하기보다 그만큼 오래 버텨왔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쉴 수 없지 하고 한숨 쉬기보다 이만큼 많은 계절을 건너왔구나 하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생 여러분, 당신은 낀 세대가 아닙니다. 가장 거친 변화의 한복판을 지나오며 사람과 시대를 이어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조용히 버티게 하고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버틴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은 사실 당신 안에 아주 단단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자기 조절력이고 깊은 공감력이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1970년대생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정돈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에